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대급 산타 랠리 왜 벌써부터 얘기가 살짝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시죠. 코인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에 최고 법률 책임자가 암호화폐 회사들, 뭐 예를 들면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이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 바이낸스가 미국 사람들이 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접속을 하려고 하면 해당 지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구를 알려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규제 문제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현상이잖아요. 현상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시면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겠죠. 본질은 뭡니까? 규제 불명확성이죠. 지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유럽은 다르고 또 중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동남아시아 다릅니다. 지역별로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특정 지역에서 코인 투자를 차단하겠다. 이거 계속될 수가 있을까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글로벌 코인에 대한 규제의 이런 차이가, 편차가 없어질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코인 특정 지역 차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터넷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인터넷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나중이 되면 규제가 이제 다 이제 그 글로벌 공조를 합니다. 편차가 많이 없어지면 이거 차단 못 합니다.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XRP 투자자분들 혹시 이런 그 뉴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뭐 4억 개의 XRP 락업을 해제했다. 5억 XRP 락업을 해제했다. 락업을 해제했다라는 것은 그 리플 회사에서요. 그 지갑에 XRP를 뭐 엄청나게 들고 있죠. 그 중에 몇억 개씩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 첫 번째는 뭐 이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니면 특정 어떤 개인이요. XRP를 풀어서 시장에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플보다는 이전 창업자, 뭐 스텔라 만들었던 그 제드 맥칼렙 같은 경우,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 XRP를 몇 년에 걸쳐서 실은 계속 팔아왔었죠. 심지어 하락장에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초기 투자자, 전 창업자들은 XRP를 거의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글로벌 은행 기관들에게 몇 개씩, 그러니까 뭐 많이 판매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지금은 CBDC의 세계가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아직 뭐 저 뒤에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이거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XRP는 그러니까 미국발 CBDC를 한국 CBDC 디지털 원화로 바꿀 때 중간에 쓰는 그 컨버터입니다. 그러니까 환전할 때 쓰는 게 XRP거든요. 그러면 은행들은요, 이거 많이 쟁여놓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가 샀냐, 누구한테 얼마에 몇 개나 팔았냐, 이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락업이 해제됐다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동이 이루어졌겠구나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XRP 관련해서는요, 10월 7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게 SEC가 이제 뭐 그 리플이랑 그 소송을 하는데 항소를 하냐 마냐, 항소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월 7일이 분수령이 아마 되지 않을까. 자, FTX가요. 법무부 동의하에 상환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챕터 11 파산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는 자산의 100%를 채권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자산 분배를 통제를 하고 있죠. FTX는 법무부 동의하에 우선주 주주들과 예전에 투자했던 그 기라성 같은 기관들을 얘기하겠죠.
채권자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할 것이다. 그 내용에 의하면 리플도 10월 7일인데요. FTX도 10월 7일 뭐가 결정됩니까?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채권자 돈 돌려주는 것을 이때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FTX 파산 재단은 채권자 자금 상환이 시작됐다는 루머에 대해서 아직은 법원의 승인도 못 받았다. 자, 이 얘긴즉슨 FTX 채권자 상환 시작한 겁니까?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죠. 법원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JP모건이요. 올해 6월 28일 7월 달에 마운트 곡수발 하방이 압력이 크고 8월이면 코인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 그 누구도 지금 8월에 반등이 있었습니까? 8월까지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뭐 흘러내렸었죠. 그 누구도요. 정확한 날짜와 가격은 절대 못 맞춥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되 다만 왜 JP모건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근거를 꼭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JP모건이라고 다 걸러버리면요. 핵심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자, 몇 달 내에 상환을 받게 되는 파산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오히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10월 7일 상환 계획이 최종 승인이 되면 14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을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조 원입니다. 2조도 아니고요. 엄청난 양의 이 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잘 들으십시오. 하지만 제미니 거래소 마운트곡스와 달리 암호화폐 현물이 아닌 뭘로 받는다? FTX는 현금, 달러로 받는다고요. 제미니 거래소 마운트곡스에서 코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는 비트코인 판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 7월, 8월 그렇게 힘들었었잖아요. 독일 정부도 팔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누군가 파는 사람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FTX는 뭘로 한다? 코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 20조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고요.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자, 현물 상환, 이 코인으로 받으면 일부 채권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면서 청산 위험 판다는 거죠. 현금화. 왜냐하면 2014년도 얘기 아닙니까? 마운트곡스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현금으로 상환을 받게 되면 암호화폐 채권자들이 현금 가지고 코인 또 살 수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가진 문제는 7월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청산, 파는 거죠. 매도와 10월, 11월 FTX 채권자 재투자 사이에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 이건 소름 끼치는 인사이트입니다. 8월 반등은 틀렸죠. 8월 반등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에서 4개월간의 공백이 있다. 이거 정확히 맞춘 겁니다. 물론 뭐 지금 아직 청산 FTX 채권자 상환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면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7월, 8월 마운트곡스 독일 정부 뭐 5만 개까지 팔았잖아요. 제미니 채권자들 코인을 팔았었고요. 10월 이제 막 10월 됐죠. 10월, 11월 FTX 채권자 무려 얼마를 받는다고요? 20조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려면 그 전에 뭘 해야 했을까요? FTX 그 법무부가 이거 상환해 하면 코인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7월, 8월 코인이 흘러내렸다. 얼마? 20조 원이요. 엄청난 금액을 이미 팔았다라 이미 완료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판 현금 달러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도 그들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 코인으로 안 돌려주고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제가 만약 이 채권자라면 이거 납득 전 안 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코인으로 받겠죠.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달러로만 받을 수 있게. 어찌됐건 코인을 팔아서 7월, 8월, 뭐 얼마 전 9월까지만 해도 재미가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감기 올해 4월 20일이었네요. 뭐 4월 달에 있었죠. 비트코인 채굴자가 됐건 FTX 채권자 그 전에 누굽니까? 뭐 마운트곡스요, 뭐 독일 정부요, 제미니요.
팔 사람은 이제 다 팔은 거예요. 거의 다 팔았습니다. 이제 뭐 어려웠던 사람, 이거 안 팔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다 팔았고, 이제 누가 남았다? 현금 20조 원을 수령할 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 들어오는 소리가 이래저래 많이 들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법무부 동의하엔 상환 절차를 FTX 이거 시작할 것이다. 10월 상승설, 뭐 업토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블랙록의 임원 로버트 미치닉, 이 친구가 자주 얼굴을 내비칩니다. 이 친구 보통 친구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하죠. 다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투자 내러티브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거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블랙락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7주 만에 운용자산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솔직히 비트가 워낙 대히트를 쳐서 그렇지 이더리움 이게 지금 올해까지 순위 7위에 있습니다. 엄청 히트를 한 겁니다, 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흥행에는 못 미치지만 이더리움도 좋은 출발이다. 이거 맞습니다. 향후에도 이더리움 관련 상품이 비트코인 상품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이해하는데 10년 걸렸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죠? 레이어 1 플랫폼, 스마트 계약 플랫폼, 디지털 어떤 사람은 석유다, 디지털 은이다, 디지털 구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을 보통 사람들, 또 보수적인 사람들, 글쎄요,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향후 비트와 이더의 시가총액은 앞으로 이더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래를 알 수는 전 없다고 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추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전체 이제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이 나왔는데 금의 시가총액이 뭐 지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한 11.2 트릴리언 달러, 11.2T입니다. 디지털 오일이다, 디지털 은이다 얘기하잖아요. 원유죠, 원유. 원유에 대한 전 세계 시가총액이 2에서 3T 달러 정도 합니다. 금보다 훨씬 적죠. 은은요, 1.3T 정도 합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순서는 변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걸 토대로 미래가 돼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더리움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단, 비트 대비 이더리움, 이더리움 대비 솔라나의 가격 상승폭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시가총액은 비트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의원 암호화폐 상품 분류법, 이게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FIT21 법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인데요.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올해 곧 처리를 할 것이다. 특히 연말 이전에 처리될 수 있다고 톰 에머라고 하는 친코인 국회의원이죠. 하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FIT21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하원에서 표결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를 아직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IT21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연말 임시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가 이거 그냥 영문 기사로 한번 더 그 원어의 느낌을 보려고 좀 찾아봤거든요. 이거 이제 번역기 돌리면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중단된 암호화폐 법안 FIT21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언급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법률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이 코인 입법에 대한 지지가 결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톰 메머가 이미 얘기를 하죠. 심지어 좌초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FIT21이 휴일 전, 이 크리스마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에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FIT21, 코인의 70%는 상품입니다. SEC보다는 CFTC가 중심 기관 관할권이 됩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 증권이 아닙니다. XRP 생각나죠? FIT21 스테이블 코인 법 이런 친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땐 거의 뭐 활용 점정 결정탑니다. 믿고 있다라는 표현이 재밌죠. FIT21은 CFTC와 SEC가 공동으로 감독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를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 SEC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CFTC가 지금은 SEC가 과거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주도권이 CFTC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코인의 70%가 상품이니까. 30%에 대한 증권에 대한 건 여전히 SEC가 가져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두 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이제 만든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FTX 전에 했어야죠. 저 테라루나 전에 했어야죠. 근데 그냥 그들의 계획이 그러했습니다. FIT21 법안은 재밌죠. 낸시 펠로시는 그 민주당의 넘버 3로까지 이제 불렸던 굉장히 지금은 이제 좀 물러났지만 낸시 펠로시 포함한 7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이미 통과를 하원에서 시켰어요. 근데 상원에서 계류를 그냥 지금 투표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독 법안으로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해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SEP 121, 그 회계 지침. 은행은 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 이거 있죠. 이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누굽니까?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FIT21 법안을 상원에서 지금 계속 통과를 안 시키고 계류시키고 있죠. 리플 소송이 그게 뭐라고 4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은 맥락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딱딱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욕도 하면서 뭐 XRP 많이 팔고 이랬는데 그들의 시간표는 너무나 딱딱딱 지금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닙니까? 하지만 법안의 요소가 연말 지출 법안. 이게 연말에 보통 그 내년도 예산 통과시키잖아요. 미국도 이게 있을 겁니다. 이거 여기 그 예산 통과하는데 이 법이 여기 지금 같이 소위 그 같이 이렇게 첨부가 되면 그 과정은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다. 뭐 표현이 그런데요. 날치기로 같이 그 통과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친코인 법안도 이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때 이제 뒤에 얘기하는 건요. 연방 정부의 기능 능력은 레버리지로 인해서 위태로워질 것이고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때 거부권을 행사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요. 왜냐하면 그 계속 그 셧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면서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면 미국의 그 공공기관들 한꺼번에 그냥 문 다 닫거든요. 예산이 이게 그 합의가 안 되면 그 부채가 너무 많다. 싸우다가 그러면 그냥 뭐 한 달, 두 달씩 정부 기관 문 닫아버립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압박감이 있어서 그냥 올라오는 거 그냥 다 쉽게 통과를 해버릴 수도 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연말에 예산안 통과할 때 친코인법 거부권 행사를 과연 이거 할 수 있겠냐? 재밌는 얘기죠. 지난주에 실제로요. 9월 말에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3개월간 또 밀어놨습니다. 자금 연장 일단 통과시켰죠. 이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국가 부채를 어떻게 체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뒤로 미루고요. 돈은 이러면서 계속 찍어내는 거. 이게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12월 20일까지 셧다운을 막았어요. 일단 그때 가서 또 민주당, 공화당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자금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12월 20일 전에 또 자금 이 협상 합의가 안 되면 셧다운이 됩니다. 이 셧다운이 말이 셧다운이지 굉장히 그 피해가 크거든요. 정치인들은 당연히 부담이 큽니다. 이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FIT21 법안, 저기 뭐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뭐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때 날치기로 어떻게 보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톰 에머가 얘기하는 겁니다.
핏 21이 양당적 인기를 감안할 때 양당이라면 민주당, 공화당 둘 다 통과시켰잖아요. 이 법안의 핵심 구성 요소가 크리스마스 전에 버저 거래로 법으로 통과될 수 있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버저비터 혹시 아십니까? 농구할 때요. 마지막에 그 종이 울립니다. 그 삐 울릴 때 골을 바스켓 안에 골을 집어넣으면 그 득점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통과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올해 안에 통과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올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무조건 어떤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 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그만큼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좀 얘기를 돌려볼까요? 아캄, 뭐 데이터 분석 업체인데요. 테슬라가 7.25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제가 이거 좀 가격을 찾아봤어요. 6월 말 기준 테슬라 보유 비트코인 가치는 6.4억 달러라고 했는데요. 이때 가격이 비트코인 우리 그냥 한화로 하겠습니다. 8,6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400, 8,500 왔다 갔다 합니다. 가격이요. 1%에서 2%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6월 말 테슬라 비트코인이 6.4억 달러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다? 7.25억 달러다. 금액이 딱 봐도 좀 늘었죠. 이게 퍼센티지라면 13% 정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1%, 2% 좀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가치는 이렇게 올랐다? 뭘 의미할까요? 이것을 제 생각입니다. 제 추정입니다. 7월이나 8월 달에 아마도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추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100%는 언제 나올까요? 7월, 8월, 9월에 샀으면 10월, 11월, 특히 11월 초나 중순에 SEC에 이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밝혀지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지지자, 뭐 예전에는 뭐 폴 투더 존스, 지난번 뭐 마이클 셀러, 뭐 레이 달리오, 뭐 팀 쿡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델을 끌고 옵니다. 마이클 델이 앞으로도 제 생각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12억 달러에 본인 주식을 팔았답니다. 현금화를 시켰는데 이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것인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거 비트코인 사는 거 아니야? 계속 뭔가 그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서서요. 이미 그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은 매력적이다.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겼다. 이 마지막 말은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뭐 공부하면서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이요. 만약 마이클 델이라고 하시면 비트코인을 사놓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 산 후에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산 다음에 얘기를 해야 가격이 오르겠죠. 어찌됐건 이미 수차례를 통해서 친 비트코인 인사임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매집 완료를 이미 하고요. 가격이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이걸 딱 터트릴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모가 도지겠죠. 마이클 델 같은 사람이 저는 몇 명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크립토 TV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 선동하는 거 아니야? 뭐 4분기에 날아간다, 뭐 산타랠리 어쩌고 하니까 선동이 아니고요. 교육 방송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백단에서 뒷단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얼마에 얼마 간다?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 없는 투자는요. 우리가 상승장이 막상 딱 전환이 되면 내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준비 없는 투자는 저는 또 한 번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90%또 갈 수 있습니다. SEC가
그동안 엄청난 갑질이라고 리플 소송을 4년간 끌죠. 코인법이 계속 통과를 안 시키고 지연을 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코인 보유 금지했잖아요. 기관들이 투자를 못해요. ETF 승인을 했지만 은행에서 보관을 안 해주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개인 뭐 키를 20개를 본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미국의 크립토 규제 불명확성이 기관 투자자를 현재까지도 막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것만 해소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트 이더 이미 현물 ETF 됐잖아요. 앞으로 물론 더 나오겠지만 규제 명확성이요.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 이거 다 통과가 되겠죠. 유동성이요. 금리 인하 지금 돈 이미 풀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핵심 뭡니까? 그들이 지배층이 엘리트가 코인과 주요 인프라의 장악이 완벽하게 끝났다. 뭔가를 뒤로 미룰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제 곧 있으면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코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두 좋은 휴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